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그 순간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영국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참사 6대의 차량이 불타는 지옥 속에서 단 한 대의 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5년 경력의 구급대원인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차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독일 차만이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녀의 세계관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3명의 생존자가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중에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한 건 다름 아닌 그녀가 평생 무시해온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BBC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고 그녀의 충격적인 증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베넷이에요. 런던 근처 올더샷에서 15년 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다친 사람들을 돕고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아침 루틴을 따르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BMW X5 차를 확인하고 구급차 센터로 운전해 가곤 했죠. 저는 제 독일 차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크고 튼튼하고 안전했거든요. 한국 차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 생사를 다루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작고 값싼 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구급차 센터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파트너 마크 데이비스는 이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마크는 키가 크고 짧은 금발에 깔끔한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매우 똑똑했고 제가 때때로 놓치는 작은 세부 사항도 알아차리고 있었답니다. 안녕, 마크,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뭐든 준비됐어? 방금 열화상 카메라 점검 끝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저는 의료용품을 세기 시작했어요. 어떤 응급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붕대와 약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새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죠. 한국 자동차 기술센터, 영국 지부. 저는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자동차 센터에 초대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에는 최근 고속도로 사고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써 있었죠. 한국 차라고. 웃으며 마크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안전에 대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마크가 하던 일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진지해 보이고 있었죠. 지난주 에밀 고속도로 사고에서 본 그 가족 기억나요? 불타는 차에서 아무 부상 없이 걸어 나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한국 SUV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억났어요. 카를로스, 안나, 그리고 심장 문제가 있던 어린 아들 마테오. 그들은 다른 차들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 자동차 센터를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데니얼과 릴리를 데리고 주말 여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간단한 이메일이 무언가 큰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편안한 세계가 곧 바뀌려고 하고 있었죠. 자동차에 대한 제 강한 의견이 시험받게 될 거였고 제가 배우게 될 것들은 안전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였답니다. 토요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어요. 우리 가족 BMW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데니얼은 옆자리에, 릴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릴리는 태블릿을 갖고 있었지만 도시를 벗어나면서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켄트 방향으로 가는 길에는 푸른 들판과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릴리가 3번째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20분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제가 말했죠. 한국 차를 보러 간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평생 독일 차만 믿어왔거든요. 제 BMW는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변화는 어려운 법이에요. 특히 강하게 믿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일 때는요. 곧 앞쪽에 큰 유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햇빛 속에서 마치 거대한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죠. 간판에는 한국 자동차 기술센터라고 써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여러 색상과 크기의 한국 모델들이었어요. 생각보다 크네.
데니얼이 차들을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차를 하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벽은 하얗고 자동차 부품들이 마치 미술관의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죠. 한 여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개발팀의 이은희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영어가 완벽했죠. 사라 베넷 씨이시죠?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익숙한 세계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와 악수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제 남편 데니얼과 우리 딸 릴리예요. 은희 씨는 우리를 큰 홀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다양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자동차들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죠. 릴리는 더미 인형이 앉아있는 차들이 벽에 부딪히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동차를 만드나요? 릴리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서는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곳이야. 은희 씨가 설명했어요. 실제 공장은 훨씬 더 크고 한국에 있단다. 우리는 반으로 잘린 자동차를 보여주는 커다란 전시물 앞에 멈췄어요. 안쪽이 다 보이게 되어 있었죠. 은희 씨는 엔진과 좌석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안전구역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승객 공간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죠. 엔진과 승객실 사이에 특수 내화 소재를 넣어요. 저희는 이걸 화재 차단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건 제 직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사고 후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결정적인 몇 분 말이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은희 씨는 미소 지으며 우리를 큰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불이 붙은 두 대의 차를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어요. 하나는 일반 자동차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모델이었죠. 일반 차는 안쪽에 2.3분 만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차의 승객 공간은 8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8분 대 3분. 구급대원으로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죽음 대신 생명을 의미했죠. 5분이나 더 있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네,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최소 5분간의 내부 보호 기간을 위해 설계했어요. 그게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가봤던 모든 사고 현장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5분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은희 씨는 우리를 창문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테스트 구역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흰 가운과 보안경을 쓴 엔지니어들이 화재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은 차량 주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계측기와 센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실제 화재 상황에서 차를 테스트해요. 은희 씨가 설명했어요. 모든 소재, 모든 디자인 선택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빠르게 확인해보니 뉴스 기자의 문자였어요. BBC 뉴스입니다. M1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의 영상이 있습니다. 보신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다시 넣었어요. 그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저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데니얼이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괜찮아. 응, 그냥 일 얘기야. 제가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사고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충돌 테스트 더미,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더 많은 안전 기능들을 보며 둘러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 오래된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보는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었죠. 이것은 저희 최신 모델이에요. 은희 씨가 매끈한 파란색 SUV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안전 기능이 들어있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주위를 걸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차와는 전혀 달랐어요. 견고하고 사려 깊게 설계되었으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죠. 안에 앉아봐도 돼요? 릴리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은희 씨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릴리가 모든 버튼과 화면을 감탄하며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루이즈 가족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심장 질환이 있던 그들의 아들 마테오는 그 불타는 차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죠. 저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제 자신의 편견이었죠. 모든 이 세월 동안 저는 오직 독일 차만이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생각들이죠. 투어를 마치면서 은희 씨는 우리 각자에게 작은 선물 가방을 주었어요. 안에는 모형 자동차가 들어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의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드렸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단순히 정보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방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데니얼이 알아챘죠. 흥미로운 곳이었어. 그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네. 응, 저도 동의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먼 곳으로의 여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이해로 가는 여정이랍니다. 에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한국 자동차 센터를 방문하기 2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날은 제가 자동차와 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으로 시작했어요. 하늘은 회색이었고 가벼운 비가 구급대 센터 창문에 내리고 있었죠. 마크와 저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 고속도로에 큰 사고 발생. 여러 대의 차량이 관련됐습니다. 화재 발생. 생존자 갇힘. 즉시 지원 필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호출은 항상 저를 긴장시키곤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있는 법을 배웠죠.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가자. 저는 이미 장비를 잡으며 마크에게 말했어요. 몇 초 안에 우리는 구급차에 타고 있었고 불빛은 깜빡이고 사이렌은 울리고 있었어요. 다른 응급 차량들도 도로에서 우리와 합류했죠. 경찰차와 소방차들이요. 우리 모두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두꺼운 검은 연기를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분 단위로 커지고 있는 어둡고 환한 구름 같았죠.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고 미끄러웠어요.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스러웠어요. 5대의 차가 서로 충돌해 있었죠. 2대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요. 한 차량에서는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너무 강해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얼굴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일부 다친 운전자들과 승객들은 도로변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른 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위한 길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료키트와 보호장비를 잡았어요. 마크는 열화상 카메라와 산소 탱크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내화성 수트와 헬멧을 썼어요. 장비는 무거웠지만 화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생존자를 확인하고 위치를 유지해 저는 마크와 현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 대원들에게 말했어요. 불안정한 차량에 주의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불타는 차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연기는 짙고 검었는데 마스크를 쓰고도 보거나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걸음마다 열기는 더 강렬해지고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도달한 차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운전자는 의식이 없었고 부서진 금속에 끼어 있었죠. 맥박을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죠. 도울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2번째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운전자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있었죠. 또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제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구조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요.
세 번째 차를 확인하려던 찰나 마크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 저기 봐. 가족이 걸어 나오고 있어.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돌아봤어요. 짙은 연기와 불꽃 사이로 저는 검은색 SUV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을 보았어요. 불가능해 보였죠. 그 차는 화재의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약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죠. 그들은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화상도 없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상처와 타박상만 있었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 불지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지? 괜찮으세요? 저는 그들을 불타는 차량에서 멀리 안내하며 물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남자는 아들을 가까이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카를로스 루이지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안나와 아들 마테오예요. 마테오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정말 걱정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빠르게 확인했어요. 충격 상태였지만 신체적으로는 괜찮았죠. 마치 기적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다른 구급차에 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들의 차를 보러 돌아갔어요. 외부는 검게 타서 변색되어 있었지만 차의 형태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모든 문이 열려 있었죠. 그들은 그냥 걸어 나온 거였어요. 마크가 제 옆에 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게 무슨 차였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뒤에 있는 로고를 보았어요. BMW나 메르세데스가 아니었어요. 한국 자동차 브랜드였죠. 한국 차야. 저는 겨우 속삭이듯 말했어요. 마크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차를 향해 겨누었어요. 작은 화면에서 우리는 다른 온도를 보여주는 색상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엔진 부분은 밝은 빨간색과 노란색이었죠. 매우 뜨거웠어요. 하지만 승객 공간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여서 훨씬 시원했죠. 이것 좀 봐. 마크가 말했어요. 불이 안쪽으로 예상보다 빨리 퍼지지 않았어. 마치 그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다가 다시 차를 바라봤어요. 제가 자동차 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로 제 눈앞에서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마쳤을 때 저는 계속 그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차들을 파괴한 화재에서 어떻게 그들이 걸어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심장 질환이 있는 어린 소년이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도요. 센터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자동차 안전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안전구역 구조와 화재 차단 시스템에 대한 기사들을 발견했죠. 정확히 나중에 은희 씨가 기술센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이었어요. 그 주 나중에 저는 한국 자동차 기술센터에서 온 이메일 초대장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이 왜 저에게 연락했는지 이해했어요. 그들은 사고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차가 루이즈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시련에서 얻은 보상은 그날 생명을 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죠. 지혜의 시작이었어요. 제 자신의 믿음과 편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사고 후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한국 차들을 쉽게 무시해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술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5분.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불타는 차에서 탈출하기 위한 5분 더. 그 5분이 한 가족을 구했어요. 그들은 어린 마테오에게 미래를 선물했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오기도 해요. 고속도로에서의 그날은 제 시련이었어요. 그 보상은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요. 한국 자동차 기술센터를 방문한 후 저는 배운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주방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자동차 안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죠.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기사들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 차들은 화재 발생 시 8분의 보호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8분이라니.
대부분의 다른 차들은 사람들에게 불과 3분의 탈출 시간만을 주고 있었죠. 그 추가적인 5분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어요. 데니얼이 주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도 자동차 조사 중이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거야, 데니얼. 어떤 차가 가장 안전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 릴리가 파자마를 입은 채로 나타나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때로는 어른들도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 며칠 후 BBC 뉴스의 카메라 크루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들은 에밀 사고에서 제가 찍은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본 상태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조명과 마이크를 설치하는 동안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씀하세요. 기자가 말했어요. 그날 보신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불 속에서 걸어나오는 루이즈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죠. 안전구역과 화재 차단 시스템에 대해 배운 것을 설명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추가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인터뷰는 다음 날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저녁이 되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제 휴대폰은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그들은 저를 차량 안전대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를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방식에 너무 집착했던 사람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러시아에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가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는 너무 빨리 타서 탈출할 기회가 없었대요. 보고서에 따르면 단 90초였다고 해요. 90초 대 8분이었죠. 그것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아파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물들이는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배운 것을 나눠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지식으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한 달 후, 저는 우리 소방구조본부에서 강연을 했어요. 80명의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이 앉아서 제가 보여주는 열화상 이미지를 보며 다양한 자동차 모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죠. 자동차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브랜드 이름이나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책임자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그 안전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응급 대응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 작은 흰색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죠. 불타는 차에서 걸어 나오는 가족, 그 근처에 서 있는 구급대원, 그리고 위에는 밝은 파란 하늘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크레용으로 이렇게 써 있었죠. 감사합니다, 사라. 마테오로부터. 그림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제 눈에 고이고 있었어요. 심장 질환이 있던 그 어린 소년이 저를 위해 이것을 그렸던 거예요. 그의 가족은 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차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새 차를 타고 출근했어요. 반짝이는 파란색 한국 SUV였죠. 제가 구급차 정류장에 도착하자 마크가 놀라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새 차야? 그가 차를 보러 걸어오며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보닛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응. 안전한 차지. 그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의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오래된 믿음을 뒤로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죠. 새로운 지혜였어요. 저는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때 기꺼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배웠어요. 안전은 브랜드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제 릴리가 세상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녀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배움을 멈추지 마.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 생각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하지는 마.
이제 응급 상황으로 운전해 갈 때마다 저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배운 것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 안으로의 여행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을 생각하고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모험이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